여러분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시작, 코칭룸의 코치 서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 또는 관계를 넓혀 나갈 때 그리고 애인을 만날 때 어떤 특징을 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오히려 나한테 다가오고 호감을 보이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스타일이세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편한 어떤 유형,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게 어떤 거에 과연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발전시키는데 사람마다 또 다른 특징을 지닌 걸까요? 오늘 코칭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나는 또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유형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특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그동안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신디 하신과 필립 쉐이버라는 심리학자는 어떤 낭만적인 사랑과 애착 유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1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의지하는 것이 편하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혹은 버려지는 일에 걱정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2번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들을 완전히 믿고 또 의지하기가 어렵다. 누군가와 오히려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나는 불편하다. 자, 3번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가려 하면 상대가 오히려 주춤한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또 상대가 나를 갑자기 떠날까봐, 또 나한테 불만족스러워할까봐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나는 상대방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크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은 보통 관계를 맺을 때 친구나 애인 다 좋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장 많이 보이세요? 네. 1번 같은 경우는요, 안정애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정애착 유형이고요. 2번을 택하신 분들은 해피형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은요, 불안정애착이라고 해요. 사실 이 애착에 대한 연구는요, 어릴 적에 엄마와 아이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발달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거였었고요. 이제 그 결과에 아까 말씀드린 필립 쉐이버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그러면 이런 애착 관계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할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안정애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놀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잠깐 불안해하지만 또 엄마가 오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엄마와 또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안정적인 애착이 부모님,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커서도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또 그 애인을 만나고 할 때 어떤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싸우거나 다툼에 있어서 이렇게 싸우면 끝이야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지, 당연하지, 어떻게 잘 넘어가겠지 라고 해서 그런 위기 상황들을 좀 잘 넘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복잡한 문제에서도 무조건 헤어져야지, 이거 극단적으로 정말 끝이야,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는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에서 친구가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랬을 때 뭐 조금 있으면 시간 되면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유형들이 안정애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회피형 유착은요,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들 종종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되게 호감 있고 그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갑자기 별로예요. 오히려
내가 관심 있고 막 좋을 때는 너무 막 좋지만 나를 좋아하면 싫어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이제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조금 되게 이상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진다. 바로 이거는 해피형 애착 관계 때문에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왜냐? 오히려 회피형 애착은요, 적절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가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얘기를 하는 것들, 또 깊은 어떤 대화의 공감을 요구하는 대화 주제,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되게 친밀하게 지내기가 사실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회피형 애착의 이런 유형들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게 좀 거리를 많이 두고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완전히 서로를 믿기보다는 이러한 그 간격을 좁혀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정 애착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했어요. 근데 또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막 혼자 막 안달복달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나랑 이제 다시 연락을 안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누굴 만나나? 다른 남자를 만나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혹시 내가 싫어진 건가? 내가 뭘 잘못했었나? 어제 그랬나? 막 이러한 생각들을 막 혼자 지지고 볶고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리고 정작 다시 뭐 상대방한테 문자가 와요. 단문이 오면 그거를 반갑게 받기보다는 너도 한번 당해봐 하고서는 문자를 하지 않는다거나요. 아니면은 전화 왔으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네. 그리고 싸울 때도 막 다툼이 오고 가다가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너랑 못 만나. 끝이야.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선언을 하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연애를 만약 많이 하는 경우라면 불안정 애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릴 적에 이제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도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면 엄마한테 막 울고 불고 막 그 불편한 감정, 그냥 떼쓰는 감정들을 막 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고 엄마가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이제 엄마를 밀어내려고 하거나 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엄마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보통 불안정 애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많이들 우리가 다툼을 하는 경우가 이제 불안정 애착을 많이 가질 때 약간 집착하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고 또 상대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되게 예민해서 불안해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맺는 나의 특징,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한 애착 유형을 가졌구나 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내가 관계를 발전시켜 놓는 그 친구나 애인, 그 상대는 또 어떤 애착 유형인가 한번 알아두시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특징이 이렇다라고 훨씬 더 이해하면 관계를 이제 더 좀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가 더 좋게 이어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시작, 코칭님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치 서진이었습니다.